한 번에 합격 해커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해커스 공무원에서 사회복지학 개론을 강의하고 있는 박정원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가장 빠르고 또 쉽고 완벽하게 이 사회복지학 개론을 정복해서 여러분들의 공직자의 꿈을 좀 더 가깝게 만드는 데 필요한 그 해당 커리큘럼에 대해서 안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제가 드리는 조언대로 또 이 과정대로만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반드시 좋은 점수, 그래서 합격에 큰 도움이 되는 사회복지학 개론이 될 것이라고 감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면요. 제가 마음속에 명심하고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선생님들을 호칭할 때, 여러분들을 호칭할 때 저는 귀한 선생님이다라는 호칭을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귀하신 분들이시고 여러분들이 품으신 그 꿈이 아름다운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귀한 선생님들의 꿈과 목표입니다. 그 꿈과 목표를 이루는데 제가 반드시 일조할 것입니다. 믿고 함께 해주십시오. 자, 세 번째, 귀한 선생님들은 절박하며 그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우 절박하다고 하는 것, 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그 절박한 꿈의 성취, 목표의 달성을 반드시 이뤄낼 겁니다. 합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 보시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주제가 되겠죠. 우리 사회복지학 개론을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 고득점, 아니 넘어서서 만점을 맞을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네 가지만 갖추면 반드시 합격합니다. 네 가지만. 그 첫 번째가 좋은 교재죠. 그렇죠. 예, 합격에 적합한 우리 수험 준비에 완벽하게 갖춰진 좋은 교재를 갖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교재와 더불어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좋은 강의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시험에 대한 열정, 그 다음에 공부해야 될 시간, 이 네 가지 요소만 갖추면 이유 없습니다. 반드시 단기간 안에 합격하실 수 있어요. 자, 보시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내가 나를 알고 또 적을 알게 되면 100번 싸움을 해서 100번 다 이긴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명언이죠. 그렇죠.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상은 당연히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공무원 시험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고 더 나아가서 이 공무원 시험 제도에 관한 내용들을 먼저 명확하게 정리하고 이해한다면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좋은 점수를 구하실 수 있어요. 자, 내용을 봤더니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실력, 경험, 그 다음에 시간적, 경제적인 상태를 고려하셔서 본격적인 수험 준비를 하시기 전에 수험에 대한 계획을 정확히 세워 주셔야 돼요. 나의 실력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 시험은 몇 번을 받느냐? 저는 단기간 안에 이제 첫 번째 시험에서 합격하기를 기대하는데 또 그렇게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좀 고배가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셔요. 그렇다면 과거에 내가 쌓아왔던 실력들, 과거에 내가 시험 준비를 하면서 만들어놨던 나의 능력들,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또 시험의 경험들, 또 여러분들한테 이제 현실적인 얘기죠. 시간적, 경제적인 상태를 고려해서 명확한 수험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됩니다. 자, 시험의 경향, 의도,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우리 시험이 경향이 어떻고 또 이 출제자가 바라는 논점, 그렇죠. 출제의 논점, 즉 의도가 뭐고 그것들이 반영되어진 시험의 내용들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즉 나의 적인 상대방인 이 시험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험에 가장 최적화된 교재와 커리큘럼을 타십시오. 자, 교재를 가지고 또 커리큘럼을 타세요. 그리고 그걸 절대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재와 또 커리큘럼 안에는 뭐가 있나요? 강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강의를 믿으시고 또 그걸 절대 신뢰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열정과 시간을 쏟아주신다고 한다면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추천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공부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정말 현실적인 얘기들인데요. 회독 증강입니다. 회독. 여러분, 회독이라고 하는 말은 반복해서 공부를 한다라는 얘기죠. 우리 공무원 시험은 그렇습니다. 출제가 되어지는 범위도 정해져 있고 출제가 되어지는 내용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저하고 수업을 들으시면은 뭐가 출제되어지고 어떻게 출제되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출제되어질 것들, 그렇죠?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아주는 것, 그걸 우리가 회독 증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합격의 문을 여는 가장 확실한 열쇠가 됩니다. 회독 증강.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총 5과목 시험을 보시잖아요. 그죠? 그 5과목을 놓고 과목당 보통 5회독 이상 또는 7회독, 많은 분들은 10회독도 진행을 하세요. 자, 그렇게 하신 분들은 합격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기초를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 놓은 기초를 기반으로 해서 회독을 증강시키는 것, 즉 회독의 횟수를 높이는 것, 그것만큼 합격에 적합하고 합리적인 공부 방법이 없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회독 증강은 도대체 언제부터 해야 되는가? 회독은 언제부터 해야 되는가? 자, 공부를 시작하는 그때부터, 공부를 마무리하는 그때까지 회독은 진행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제 많은 여러 학원들이나 다른 선생님들의 강의는 이렇게 진행을 되죠. 뭐 기본서, 이만한 두꺼운 기본서를 가지고서 공부를 하세요. 그래 놓고 또 이제 기본 심화 이론 때 그런 기본서들 두꺼운 공부를 하고 또 요약 강의를 진행하면서 그때 이제 얇은 요약집이나 또는 필기노트 같은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나중에 또 문제집도 따로 보시고 또 모의고사 또 따로 보시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요. 그럼 여러분 회독이 가능할까요? 절대 회독할 수 없습니다. 몇천 페이지짜리 책을 기본서가 보통 1000페이지씩 넘어가잖아요. 그죠? 물론 그것보다 작은 페이지를 갖고 있는 책들도 있지만 그 기본서를 갖고 회독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1000페이지짜리 책을 10회독을 해 보십시오. 예. 10,000페이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된다는데 그건 회독을 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독 증강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냐면 기본 이론, 심화 이론 공부를 하는 그때부터 회독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어떻게 회독을 해야 되냐고요? 그 두꺼운 책들을 가지고 기본서를 갖고. 자, 여기를 보시면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나와요. 자, 봤더니 단권화입니다. 단권화. 우리가 수험 준비를 하면서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책들을 봅니다. 기본서도 보고요, 요약집도 정리를 하시고요, 뭐 기타 이제 선생님들, 여러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모의고사도 보고요, 기출문제집도 보고요. 그렇죠? 그러면 한 과목을 준비하시는데 보통 아무리 못해도 5, 6권 책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저는 지금 합격의 방법, 회독의 증강의 가장 중요한 방법을 단권화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하나의 책 안에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고 그래야만 될 내용들이 모두 다 담겨지게 만드는 것, 또는 그 담겨져 있는 책을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단권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단권화 작업이 뭐다? 합격의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 자, 계속 보면요. 그러면 여러분, 단권화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회독 증강을 하기 위해서 단권화를 해야 되고, 과목별 단권화를 해야 되고, 그 단권화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기출된 것과 또 기출될 것을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기출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시겠지만 기출되어진 문제들을 얘기하는 거고, 기출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기출이 될 예상 문제들을 공부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여기 봅시다. 우리 사회복지학개론은요, 사회복지학개론은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교육협의회는요,
우리나라의 이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가리키는 교수님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서는요, 보통 2년에서 3년 주기로 사회복지 교과목 지침서라고 하는 것을 출판합니다. 이 지침서에서는 각 우리 사회복지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어떤 커리큘럼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사회복지학은요, 사회과학입니다. 그래서 사회 변동들, 바뀌어지는 부분들이 이 사회복지학에 그때그때 많이 반영이 되어져요. 즉, 그 반영되어진 새로운 이야기들을 담아서 일종의 커리큘럼을 만들어줘요, 이 교수님들이. 그걸 우리가 교과목 지침이라고 합니다. 이 교과목 지침이 2022년도에 또 개정이 됐습니다. 기존에 2020년도에 또 개정이 됐다가 또 2022년도에 개정이 돼서 이 2022년도가 가장 최근에 이 교과목 지침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우리 시험은 어디서 출제가 됩니까? 바로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사회복지 교과목 지침서에서. 즉, 교과목 지침서에서 정해진 그 커리큘럼 내에서 출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출된 것과 또 기출될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서 기출될 것을 확인해 보고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가 있습니다. 해커스 공무원 박정훈 사회복지학개론 합격생 필기노트예요. 한 권으로 핵심 개념 압축 정리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책은 페이지 수가 한 250, 60페이지 정도 됩니다. 굉장히 얇은 책이죠. 이 책 안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교과목 지침에 맞춰서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자랑하고 싶어요. 자, 요번 2023년도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에서 이 얇은 책 안에서 국가직 같은 경우는 100% 시험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되진 않았어요. 그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이죠. 예, 그건 뭐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얇은 책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공부에 있어서의 효율과 효용을 극도화시키면서 공부를 하셔서 회독을 하시고 또 회독을 하시기 위해서 단권화시키는데 가장 좋은 책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다짐을 드리면서 약속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자, 우리 책 모양이 이렇습니다. 칼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사도 칼라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도표를 이용해서 이제 시각적으로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주요 입법사라고 해서 역사에 관한 얘기들이 이렇게 표로 정리되어져 있고요. 단 하나의 빠짐도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100점을 맞기 위해서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만점을 맞기 위해서 부족함 없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잠깐만 보시면요. 2023년도 4월 8일 날 시행된 우리 사회복지학개론 국가직 기출문제를 잠깐 봐주시면요. 자, 2번 문제인데, 사회 문제로 규정하기 위한 조건. 이 문제는 뭐냐면, 요번 시험에 처음 출제가 됐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출된 것과 기출될 것 중에서 기출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우리 필기노트에 담겨져 있었던 내용이 문제로 출제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필기노트 8페이지에 그 해설이 이렇게 정리되어져 있고, 처음 출제됐는데 우리는 이게 출제될 것이라고 미리 알았고, 필기노트를 가지고 공부하셨던 분들은 다 깜짝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대로 출제가 됐으니까. 또 강점 관점에 관한 이야기가 3번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지금 우리 국가직 시험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도 마찬가지로 우리 필기노트 95페이지에 아주 똑같이 문제하고 해설 내용이 하나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페미니즘 얘기가 또 출제가 됐어요. 이번 국가직 시험에. 이것 때문에 많이들 어려웠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같이 공부하셨던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역시 우리 필기노트 112페이지에 그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대로. 예. 그래서 4가지 페미니즘, 자유주의, 급진주의,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 얘기가 자유주의, 그렇죠? 급진주의,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 4개 페미니즘 유형. 우리가 페미니즘을 논할 때도 그 논하는 학자들이나 이론 체계에 따라서 주장하는 바가 틀린데
여러분 우리 교재에서는 시험에서 나온 페미니즘 그대로 출제가 되어졌고 제가 수업 시간에 이 강의를 진행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지도자 복지수업 지원에 관한 법률 얘기도 처음 이번 국가직 시험에 출제가 됐었어요. 17번 문제로. 그런데 여기도 어떻게 우리 교재 239페이지에 필기노트 239페이지에 그 해당 내용들이 빠짐없이 다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이 얇은 책 하나를 가지고 공부를 하셨었을 때 얻어지는 효율과 효용은 대단했고요. 그래서 우리 많은 이 시험을 보고 또 합격하시고 또 준비하셨던 여러분들의 선배님이나 또는 현재 수험생분들이 이 책을 극찬해 주시고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기본서입니다. 기본서예요. 기본서는 총 3권으로 되어져 있고요. 기본서도 이렇습니다. 구조가 가장 쉽게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이제까지 기출되어졌던 기출 지문들을 기출 OX 형태로 이렇게 해당 이론의 옆쪽에다가 전부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론 공부를 마치시고 바로 OX 문제를 보시면은 어떻게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우리 기본서도요 빠짐이 없습니다. 완벽한 책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 모양들을 많이 활용해 놨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자, 이렇게 기출 OX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론을 확인하시고 그다음 바로 옆에 있는 기출 OX 문제를 푸심으로써 기출의 경향도 파악하실 수 있고 기출 문제에 대한 이제 접근성, 자신감이 생겨나겠죠. 자, 여러분 제가 앞에서 단권화 얘기를 했어요. 해독 증강을 위해서 단권화. 저는 우리 수업 시간에 처음 기본 이론 시간대에서부터 필기 노트를 갖고 강의 진행합니다. 기본서는 부록입니다.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필기 노트를 갖고 기본 이론, 심화 이론 외 모든 커리큘럼에서 이 필기 노트를 갖고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 얇은 필기 노트를 가지고서 해결이 될까요? 충분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필기 노트 안에서 모두 출제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그 사회복지교육협의회에서 정한 교과목 지침에 맞춰서 만들어진 교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2024년 국가직, 우리가 보통 보호직 시험이라고 얘기하죠. 보호직 직렬인데 9급 시험 예상일입니다. 제가 이 예상일을 이제 정하면 사실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믿고 이 일자에 맞춰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4월 6일 토요일이 될 거예요. 토요일. 자, 이날 그 다음에 자, 2024년 지방직, 사회복지직이죠. 사회복지 직렬입니다. 9급 시험 예상일을 확인해 보면요. 2024년 6월 8일이 될 겁니다. 약 2달 뒤에 시험을 보고요. 토요일 날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날을 목표로 하셔서 여러분들이 수험 준비에 전력을 다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월 단위 강의 일정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강의는 크게 기본이론, 심화이론, 또 단원별 기출문제 강의하고요. 단끝사 핵심 압축 강의, 그 다음에 법제도 특강, 실전 동형 모의고사로 크게 총 6개 강의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 외에도 이제 여러분들의 실력 수준에 맞춰서 이제 특화된 강의들, 즉 특강들을 중간중간 진행을 할 계획이에요. 자, 기본 이론이 7월, 8월에 진행이 되어지고요. 심화 이론이 이어서 9월과 10월 달에 진행이 되어집니다.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기본 기를 가지고서 우리는 단원별 기출 문제를 단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이제까지 기출되어졌던 지방직 문제하고 그다음에 국가직 문제, 또 필요에 따라서는 기존에 2019년까지 서울시에서는 지방직 외에 별도의 시험을 봤거든요. 그 시험 문제까지 다 끌어들여서 우리가 기출 문제를 단원별로 순서에 맞춰서 풀어보면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단끝사 핵심 압축 강의가 이제 1월 달과 2월 달에 진행이 되어져요. 이건 일종의 핵심 되어지는 내용들을 압축해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고요. 기본, 심화, 그 다음에 기출 문제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이 모두 포괄되어져서 이 강의 때 총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법제도 특강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법제도 특강은 3월 달에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이 법제도 특강의 내용은 뭐 당연하죠. 우리 시험은요, 바뀐 법이나 또는 제도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2023년도 4월 달에 한국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정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제5차 개정이 되어졌는데, 그것이 2024년도 6월 10일 날 치러진 지방직 시험에 4월 달 개정된 내용이 출제가 됐어요. 우리 시험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해의 중요한 이슈, 즉 법과 또는 제도들, 기타 여러분들이 꼭 바뀌어진 내용 중에서, 바뀌어진 법이나 제도나 어떤 절차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꼭 아셔야 될 내용들을 이때 3월 달에 집중적으로 한 8시간 정도 특강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이 특강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수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요? 이 특강에서 반드시 하나 내지 두 문제가 출제가 되어질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실전 동형 모의고사를요, 자, 2월달, 3월달, 우리가 4월달에 국가직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2월달, 3월달에 실전 동형 모의고사를 국가직 대비하시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고요. 지방직은 어떻게 4월달, 5월달 대비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6월달 시험을 보기 때문에 4월, 5월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실전 동형 모의고사 때는 진짜 시험을 보듯이, 그래서 단원별로 문제를 먼저 풀고 또 실전용으로 또 문제를 풀면서 실전 감각도 세우고 또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의 총정리도 하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인문 강의, 우리 지금 해커스 홈페이지 그 강의가 업로드 되어져 있어요. 인문 강의를 통해서 이 사회복지학에 대한 이 기본적인 틀과 중요한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확보를 해주시면 돼요. 튼튼한 기초가 합격에 초석이 된다. 자, 도해와 도표로 사회복지학의 기초를 만드는 것이 인문 강의고요. 두 번째, 이제 기본하고 심화 강의 때, 자, 출제 논점과 경향을 완벽하게 분석했습니다. 자, 제가 약속드릴게요. 저보다 더 완벽하게 분석해서 강의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 강의 들으십시오. 진짜입니다. 저보다 더 완벽하게 이 출제 논점과 경향을 분석해서 교재가 만들어진 책이 있다면 죄송지만 당연히 그분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분 교재를 갖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제 강의보다, 제 교재보다 더 이런 논점과 경향이 완벽하게 분석되어지고 그것이 반영되어진 강의, 제가 최고라고 저는 자부하겠습니다. 믿고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빠르고 쉽고 완벽하게 사회복지학을 완성할 겁니다. 이 기본과 심화 공부 넉 달 동안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 과정만 여러분들이 함께 철저하게 잘 따라와 주신다고 한다면 사회복지학을 전혀 공부해 본 적이 없으신 분들, 특히 이 국가직, 즉 보호직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쉽게 접근하실 수 있다. 얼마든지 쉽게 이 사회복지학을 정복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원별 기출문제풀이 강의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단원별 핵심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어떻게 출제됐고 또 어떻게 출제될지를 간파해서 이 강의 때에 여러분 열심히 완벽하게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제 강의 중에 이 단끝사 핵심 압축 강의들을 많이들 수강하십니다. 그래서 왜 단끝사라고 하는 명칭을 줬냐면요. 단번에 끝내는 사회복지학 개론이라고 해서 이 단자와 끝자와 사자를 이어서 단끝사라고 강의명을 주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핵심 압축 강의입니다. 얘도 필기 노트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회독도 하시게 되면서 그 다음에 기존의 기본과 심화 또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얻어졌던 지식들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회독 증강에 최적화된 강의. 그래서 여러분 기본 심화 때 1회독, 자, 단원별 기출 문제풀이 할 때 또 1회독, 단끝사 핵심 압축 강의 하면서 또 1회독 해서 저하고 제 강의를 수강하시면서 저절로 필기 노트와 우리 사회복지학 전반에 대한 회독이 3, 4독 정도는 저절로 그대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핵심 지문 OX 강의라고 해서요. 이거는 단 하나의 놓침도 없고
자, 시험에 출제된 그리고 출제될 핵심 지문들을 완벽하게 분석해서 강의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얘는 단끝사 강의하고 중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단끝사 수업을 할 때 이 핵심 지문 OX 교재를 같이 활용하면서 강의 진행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법제도 특강이 진행됩니다. 개정 및 제정된 법령과 정부 제도들 기타 새해를 맞이해서 바뀌어진 여러 가지 시스템들,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수강해 주셔야 될 것들, 알아주셔야 될 것들 강의를 진행하고요. 여기서 반드시 하나 내지 두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실전 동형 모의고사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학 덕분에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 난 사회복지학 덕분에 합격했어.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꼭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게끔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실제 시험 시간 컷에 맞춰서 실전과 같이 동형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 이때 갖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강좌가 지금 많은데 이 강좌를 실력별로 추천하는 강좌들이 있어요. 이 강좌를 모두 다 들으셔야 될 분들 또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기가 갖춰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수강하실 필요는 없겠죠. 자, 내용별로 잠깐 보시면 최고 득점 90점 이상을 목표로 하시거나 또는 처음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 그렇죠? 이런 분들은 자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또는 처음으로 사회복지학 개론을 공부하시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은 이 커리큘럼 전반을 다 좀 수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면에 부족한 기본기만 채우고 싶으신 분들은 기본시마 단끝사 강의를 들어주시고 문제풀이. 자, 요 강의, 그 다음 실전 동형 모의고사까지는 수강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충분한 수험 준비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수험생. 우리 맨 앞에서 잠깐만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 경제적인 여유를 확보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무조건 단끝사 강의는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시마는 정말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래서 내가 투자해야 될 시간과 열정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여겨지면 단끝사 강의만큼은 꼭 수강해 주시고 그 다음 법제도 특강 마지막으로 실전 동형 모의고사로 이 기본과 심화 강의를 듣지 않으셨기 때문에 일종의 뭐라고 할까 이론에 대한 완벽함을 구축하기는 이 위에 두 그런 커리큘럼에 비해서 조금 부족합니다. 그걸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직전 시험에서 고득점을 얻은 수험생들, 그렇죠. 자, 90점 이상 맞으신 분들은 기본 심화 수강하지 않으시고요. 단끝사 강의 들으신 다음에 핵심 지문 OX 강의를 통해서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 법제도 특강, 실전 동형 모의고사 강의까지 수강해 주시면은 부족함 없는 그런 수강과 그 다음에 수험 준비가 될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는요, 여러분들하고 열심히 소통할 겁니다. 소통과 함께함.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여러분들의 수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즉시로 응답하고 채워주는 시간 가질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 포털 네이버에다가 카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검색하실 때 박정훈 사회복지학이라고 서칭을 해보시면 그 카페 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카페에 가입을 해 주시면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가입을 해 주시고 그 안에 다양한 메뉴들을 갖춰놨습니다. 특히 질문란들 잘 갖춰놓고 또 사회복지 관련된 소식란들을 다뤄놔가지고 이 수험 관련된 뉴스들이죠. 그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자꾸 확인하시면서 정리하시면 이 카페 하나만을 가지고서 수험 준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구축을 하고 또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 주십시오. 자, 우리 박노해 시인님의 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읊어드릴게요. 친구가 없다면 길은 멀고 험해라. 꽃길도 홀로 가면 쓸쓸하고 허무해라. 내 곁에 함께 걷는 친구가 있다면 멀고 힘든 길도 걸음마다 꽃이어라. 박노해 시인님의 시입니다. 여러분들 가는 길, 그 수험의 길이 참 멀고 험하고 또 쓸쓸하고 또 허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길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합격할 수 있게 반드시 사회복지학에서 고득점을 얻으실 수 있도록 최선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쏟아 넣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혹시나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뭐 문의사항 또 필요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우리 홈페이지나 또는 네이버 카페에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해 드리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감사드리고 이제 본 수업 시간에 우리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